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여야 각 당의 새해 계획 그리고 포부 들어보고 있죠. 아까 일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목소리 들었고요. 이번에는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인사부터 한마디 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생을 살리는 정치가 되도록 저희 바른정당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로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실무적인 준비에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 그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 완전히 하나가 됐다? 예. 근데 국민의당,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다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국민의당에서 찬성률이 매우 높게 나왔고, 또 국민의당의 반대파들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TV 선전에도 있듯이 그 광고죠. 집 나가면은 뭐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함께 뜻을 잘 모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때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의사를 필요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물론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속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누구를 딱, 짚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외적으로 그런 어떤 서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도 나왔고 또 이렇게 국민의당 쪽에서 심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통 크게 서로의 지향을 잘 모아가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고 그분들도 오히려 그런 데 같이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 또 우리 통일부가 이제 9일날 고위급 회담 제안한 거 바른정당 우선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야말로 이 통미, 동남, 남남 갈등의 이 전형적인 그런 어떤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은 많이 또 대비가 되고요. 김정은이 핵을 22번 언급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또 고위급 회담을 바로 28시간 만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그랬죠. 예, 뭐, 어쨌든,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취지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중심에 두면서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단 통일부가 회담 제의한 것까지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지금 어쨌든 올림픽 오겠다고 하는데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오는 것 자체는 또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남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를 오래전부터 촉구하고 기다리고 쌍수를 두고 환영하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가 뭐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앞세우면서, 예. 그러니까 제재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럴 때 대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대화를 구걸하듯이 매달리듯이. 알겠습니다. 대화만이 전부있냐, 이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잘하면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여기로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미 이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당을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합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통합이 되고 나면 한 3월, 4월에는 또 한 번의 정치 빅뱅이 또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바른정당이 경기지사와 제주도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에서는 몇 개 정도의 광역단체장을 목표로 하십니까? 저희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경기권에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요. 아하. 예. 그리고 부산 경남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또 큰 변화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결국 1, 2월 사이에 통합을 멋지게 잘 해내면 3, 4월 정도에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또 대거 만약 합류하면 그러면 뭔가 또 큰 이변이 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결국에 국민들은 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좀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정치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야당을 좀 교체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표심을 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민주당과 1대1 구도 속에서 맹추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엔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하시고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정의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술전 새해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러셨는데 지지도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안 올라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지난해 정당 후원에 7억 원을 이렇게 모금해 주셔서요. 원내정당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라기보다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돈도 선뜻 내는 아주 열성 지지 이런 거군요. 네, 그 가장 큰 힘이죠. 네. 자, 지금 모든 정당에 물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9일날 회담 제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담백한 메시지를 그 대통령께서 내셨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 목표라는데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 그리고 그 한상균 위원장 특사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노동계에 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사에서 이 노사정 대화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동계를 아우르기 위해 보다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 대화 제의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간 다친 남과북 이 대화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통일부에서 이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화답을 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화 협상으로밖에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처럼 이 조성된 대화의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살려나가길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저희 당도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상반기 이슈 가운데는 뭐니 해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이슈를 한동안 빨아들인 건데요.
이제 두 당에 지향하는 가치를 보면, 차이가 많은 당입니다. 네. 그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햇빛 정책을 두고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상반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비전, 정책,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두 정당이 서로 합당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치겠냐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다당제 국회를 만든 국민의 뜻을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랬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신다면, 과연 이 촛불혁명을 얘기하면서 촛불을 든 국민들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예. 돌아보시라,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친다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서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여론조사상에선 드러나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의당한테는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의당을 보면 정치가 생물이다는 부분들을 좀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그 통합 과정에서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또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이 올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방침과 세부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달 이제 중순에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네. 선거 방침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 정의당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였고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확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에서는 명실상부한 제 일당을 목표로 해서 세부 전략들을 꼼꼼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물적 인적 토대가 열악한 현실은 글쎄요.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호남에서 제1야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좀 극복하는 선거를 치러보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새해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네, 오늘 무수형 황금 개띠의 해를 맞게 됐는데요. 저도 빠른 83이라서 82년생 개띠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취업률이나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노력이 황금처럼 어떤 황금 같은 결과로 이어지길 정말 바라겠고요. 82년생, 94년생 청년들을 정말 응원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연초에 세운 많은 다짐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금년의 목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결과도 아마 지방선거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당이 제대로 잘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이쪽으로 올 거다, 자기네도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치를 철새처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정치인도 그런 가치와 철학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활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서도 아마 그 정당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무엇이어야만
할 수 있는가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난제일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두 정당이 합쳐서 합리적 개혁 또 뭐 건전한 보수, 우리가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 야당 교체 이루어달라. 그러니까 주로 그 두 당이 합친 새로운 당은 자유한국당을 제1 공격 목표로 삼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정치나 민주주의가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우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요.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무게추를 여당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또 비춰지질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좌우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기치와 가치와 철학을 더 분명히 하겠지만 예. 또 민주당과 집권여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견제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년에 지금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당이 합치게 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도가 높은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여러 지역에서 확인됩니다. 이거 위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진실성의 진위 여부도 조금 파악은 좀 필요하는데 워낙 무응답층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고 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바로 선다면 예.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보수하면은 그간 자유민주적 질서를 많이 발전시키고 개인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또 정책을 현실 적합성 있게 또 제시하는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품격 있고 신뢰감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였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부터 다시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께 선명성 있게 보여드린 노력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분명 그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품격 있는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곧바로 9일날 고위급 회담 제안한 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신년사는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좀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 어디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이랄지 안보 위기에 대한 한미동맹 강화 이런 국가 전략이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날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회담은 도대체 어떤 국가적 전략이라는 게 있어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 위기가 해결이 됐느냐. 예.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안보 위기 상황이 뭔가 해결될 조짐이 있느냐. 네. 김정은은 북한의 핵 포기를 선언할 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근데 실은 김정은 그 신년사 그 어디에도 예. 실은 신년사에 보면 거의 마지막 두 문장 정도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참가 제안 같은 게 있었지만 예. 그 두 문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핵무기 완성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위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정부가 회담 제안한 건 잘못됐다, 철회하는 게 옳다 이건가요? 중요한 건 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평화로운 그림, 그러니까 어느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쇼윈도 대북 정치에만 혈안이 돼서 정작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없이 버선발 들고 거의 마중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인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쇼윈도 정치만 남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평화와 안전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여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표현이 좀 어색했습니다만 그런 표현 썼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뭡니까?
그렇게 호기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몇 석을 얻겠다 뭐 이런 뭐 호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임하고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 강화 특위도 이제 구성을 해서 각 당협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선거 기획위원회를 또 조직을 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절치부심입니다. 또한 대표님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 또 노력을 하고요. 원내에서도 포퓰리즘의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 투쟁을 많이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까지 여야 5개 정당의 새해 계획, 포부, 목표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